네, 반갑습니다. 사경환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실제로 KCL 2024년도 2월 15일에 강의했던 내용입니다. 측정 불확도에서 통계학의 이론과 실습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해당되는 부분은 총 7시간, 6시간, 7시간 정도 제가 강의를 한 내용이고요. 해당되는 동영상을 기반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측정 불확도의 부분과 통계학에 대한 이론의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 리스트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스택소프트.co.kr, 스택클럽 모드.at 둘 중에 한 곳에 접속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저는 현재 주식회사 밸류에드라는 시장성 분석, 수요 예측, 그 다음에 측정 불확도와 관련된 업무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동영상 리스트를 보실 수 있는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동영상은 www.stacksoft.co.kr 접속하시거나 스택클럽 모드.s로 접속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원가입은 전혀 필요 없이 아래쪽에 가시면 교육 동영상 링크가 있으십니다. 그 다음에 사경환 멤버스 소식, 그 안에 사경환 온라인 무료 동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구글로 보기가 있으실 겁니다. 네, 구글로 보기로 보시면 여러가지 워크시트가 있으실 텐데요. 오른쪽에 쭉 가시면 여러가지 부분이 있는데 오른쪽 쭉 가시게 되면 측정 불확도와 관련된 내용들과 그 외에도 다양한 내용들이 있으시니까 참고하시고, 이번에 측정 불확도는 2월 15일 날에 찍었던 한 7시간, 8시간짜리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부분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번만 측정 불확도에 대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고요.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다 유료 강의로 변환된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강의에 대한 내용들 설명드렸고요. 어떠한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강의가 진행될지 세부적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측정 불확도의 파트 1, 측정 불확도가 무엇이고 범위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강의 진행해 보시도록 하죠. 이제 측정 불확도 부분 한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측정 불확도라고 나오시는데, 이 측정 불확도 우선 개념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이봐. 자, 측정 불확도라는 것은 불확도라는 용어하고 측정이라는 내용이 결합돼서 만들어진 것을 측정 불확도라고 합니다. 근데 측정이라는 내용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뭔지 모르지만 측정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어. 하지만 불확도는 잘 많이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불확실한 정도를 객관적으로 표현한다. 이것을 우리는 불확도라고 합니다. 불확도. 근데 다시 설명드려서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측정을 즉 관측을 하는데 정확한 값을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불확실한 정도는 감안하자라고 설명하는 거. 그걸 뭐라 한다? 우리는 측정 불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자, 다시 한번요. 실제 값과 관측 값의 갭이 크다는 것이 불확도가 크다는 의미가 됩니다.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혈압계의 불확도가 높다면 고혈압, 저혈압에 대한 판단이 매우 어렵게 되겠죠. 따라서 이런 잘못된 진단을 통해서 환자에게 피해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불확도가 커서는 안 된다. 참값에 근접해야 된다. 다시 뭐라고요? 참값에 정확하게 측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측정 도구가 잘못됐거나 관측자에 따라서 불확도가 많이 발생을 한다면 실제와 오염 정도의 차이가 난다면 잘못된 지원이나 건강에 상당히 위험하게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 불확도는 상당히 중요하다. 측정 불확도는 매우 필요하다. 그렇지만 핵심은 측정 불확도의 1차적인 목표는 현재죠. 현재 시료값을 정확하게 제대로 측정해서 정말로 우리가 범위야 인정할 수 있는 규격 내에 포함되느냐 아니냐. 요게 가장 문제점입니다. 다시 한번 하고요.
현재 시료값에 해당되는 측정을 제대로 해서 규격 내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하는 것이 1차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옳다 바르다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규격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야. 그 규격 안에 우리의 관측값이 정확하게 제대로 측정해서 포함되느냐 아니냐만 판단하시면 돼. 우선은 그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규격이 옳다 그러다. 그거는 우리하고는 별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것들을 측정 도구를 써야 된다. 그러면 그걸 쓰시면 돼. 그리고 더 좋은 측정 도구가 나오면 그 해당하는 측정 도구 도입을 해서 적용하시면 되는 거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측정 도구가 1g짜리가 있고 10g짜리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5g 단위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없어. 그러면 그 연속적으로 하고 반으로 토막 내서 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그렇게 측정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1단위 따로, 10단위 따로, 5단위 따로, 따로따로 측정 도구로 적용을 하셔야 올바른 추정값이 나오는 겁니다. 물론 선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정확하게 반토막 될 수 있는데 그게 반드시 준수되진 않습니다. 이거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요. 우리가 1단위하고 10단위가 있는데 이 의뢰자가 3단위를 원해. 근데 거기서 우리가 1부터 3이니까 그냥 나눠서 3단위로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 안 됩니다. 그렇게 측정 도구로 쓰시면 안 돼. 정확하게 3단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올바른 결과 측정 목표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근데 이게 논란이 좀 있긴 합니다. 선형이라면 상관없다는데 선형이지 않을 경우가 문제니까. 가다가 이게 선형이 아닐 경우가 문제가 되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에 측정 주요 용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측정, 측정 대상, 측정량, 측정 결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선 측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측정이 무엇이냐라고부터 말씀드릴 건데 해당하는 부분을 우선은 측정이라는 것은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정량은 계산이 가능한 값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계산이 가능한 값, 숫자 이것을 우리는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까지 다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합니다. 측정. 그래서 그러니까 플러스라는 의미가 아니라 량이에요. 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라면 정량적으로 다시 한번요. 계산이 가능한 값. 다시 한번 뭐라고요? 계산이 가능한 값으로 얻어내는 것이 측정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근데 요즘 들어서는 비정형이라고 해서 심리 예를 들어서 네온 정도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한다라고 보긴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좀 관측하는 부분에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관찰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측정은 계산이 가능한 값이다. 다시 말해 정확한 측정 도구로 누구나 인정하는 측정 도구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값을 얻어내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이해되셨죠? 네, 다시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 딸내미가 이제 고3인데 우리 해당된 우리 딸내미의 심리 상태를 측정한다는 건 힘들잖아요. 그쵸?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는 싫고. 그쵸? 저희 딸내미가 좀 감정 기복이 좀 심해요. 어떨 때는 좋고, 어떨 때 갑자기 급다운이 돼버리면. 그러면 측정하기가 매우 어렵겠죠. 그쵸? 네? 해당하는 방탄 딱 주면은, 아빠 최고! 하다가 10분 뒤에는 쌩까요. 10분 뒤면은 쌩까. 아빠 누구가 돼버려? 그러니까 용돈 필요했다면 막 하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쌩까고. 그래서 그냥 힘들구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측정이 힘들다. 심리는 측정하는 도구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좀 힘들다. 이런 것을 보니까 측정 도구가 없는 것이지, 측정은 언젠간 되겠지. 언젠가 되긴 하겠으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계산이 가능한 거여야 돼요. 아셨죠? 계산이 가능한. 여기서 계산은 사칙 연산, 즉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것까지가 가능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측정이 가능한 대상을 선정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속성이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평균을 가장 많이 씁니다. 가장 일반적 평균, 길이, 무게, 부피 이런 것들을 가장 많이 쓰시는 단위로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SI 단위, 다양한 SI 단위로 여러분들 측정하실 수 있는 길이가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측정량입니다. 측정량이라는 것은 실제로 측정을 통해서 얻어내는 값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다, 몇 밀리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측정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추정값입니다. 얘는 해당하는 부분을 추정하는 결과, 이걸 추정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측정량을 기반으로, 그러니까 허용될 수 있는 여기 말씀드리는 불확도 정도, 불확실 정도를 포함하는 것을 우리는 최종적으로 측정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만약에 목욕탕에 가서 체중계를 올라갔어. 체중계가 딱 올라갔는데 조금씩 오차가 있겠죠. 그죠? 네? 어떨 때는 62고 하면은 61.5라고 하면 62.5 나오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쵸?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평균적으로는 61이다.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다시 뭐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요 정도는 그래 내가 그냥 인정하는 수준. 이것을 측정 결과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선 평균값하고 측정 결과는 조금 달라요. 측정 결과는 측정량의 평균을 놓고 기본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씁니다. 다시 뭐라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넣어서 플러스 마이너스 범위 안에. 그렇다면 그 범위가 넓은 게 좋을까요? 그러니까 큰 게 좋을까요? 작은 게 좋을까요? 작은 게 더 정밀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근데 정밀하다고 보지만 그걸 측정하기도 좀 쉽지는 않겠죠. 그만큼 표본수가 많아야 됩니다. 3번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300번 측정하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3,000번 더 하는 게 좋겠죠. 하지만 힘들어. 왜? 비용하고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으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해당되는 측정부터 간단한 측정 결과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측정입니다. 우리가 값을 얻어내기 위한 과정들, 이런 것을 우리는 측정이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주요 용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 시계가 잘 안 보여서 지금 10시가 좀 넘었군요. 네. 자, 그러시면 좀 쉬시고 해당되는 부분을 더 계속적으로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계가 좀 안 보여서 지금 10시 7분 정도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13분 정도 쉬시고 20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2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20분에 뵐게요. 점심시간은 11시 한 40분 정도, 40에서 45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